네, 바로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방청객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저희 기념품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은 저희가 따로 뽑아서 또 선물도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거 오늘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교육받고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각자 좀 소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부터 좀 해볼까요? 혹시 가장 먼저 나 소개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다음 생엔 재벌집 막내 아들로 라는 닉네임의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회사 동기랑 왔습니다. 저희가 동기치고는 되게 오래 좀 인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벌써 11년 차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동기 형이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와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뒤에 분이 동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닉네임이 뭔가요? 국민요정 최윤정 포레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예. 마이크 나오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상하신 대로 아내 이름이고요. 아, 예, 포에버를 굳이 포레버로 쓴 거는 아내가 루시드 폴이라는 농부분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루시드 폴이라는 아. 가수를 겸하는 농부분이 계신데 네. 그분의 팬이라서 폴로 적었습니다. 아내분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민 요정 최윤정 폴 에버입니다. 예, 뭔가 전략적인 것 같아서 좋아하시겠네요.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지금 아내분께서? 있습니다. 사랑해.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되게 부럽습니다. 예. 아 예.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11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셨다고 했는데 근무 지역에 같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고 또 성향이 되게 비슷하다고 전 들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슷하신가요? 네, 저랑 그 동기 형이랑 약간 좀 성격적으로 좀 많이 비슷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공개는 안 하겠지만 뭐 정치적인 성향도 약간 비슷한 편이고 그리고 뭐 저나 뭐 형이나 약간 서로 이제 힘들 때 뭐 상담하면서 고민 상담하고 그래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보통 같은 줄에 앉기 마련인데 그러게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까 저 옆에 분이 동기인가 했어요. 저도 이분이 동기 줄 알았는데 아까 좀 아까부터 제가 엇갈려서 앉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친하게 뭐 오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2019년도에 소셜라이브에 당첨이 돼서 큐브 열쇠고리가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 소셜 라이브 때 이제 댓글 이벤트 이제 그때 네. 응모를 했었고 그때 이제 당첨이 돼서 받았었는데 사실 오늘 작가님한테 오자마자 혼났던 게 이제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사진을 좀 준비를 해서 아 그걸 못 가져올 줄 미리 아시고요. 예. 아 그거예요? 네, 받으신 실제로 이제 게? 있고 제가 오늘 모니터,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옆에 있거든요. 항상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큐브인데 오늘 못 가져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게 예. 왜 당첨이 되신 거였죠? 제가 아마 또 이렇게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나 봅니다. 아, 네, 오늘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캐리커처도 그려오셨다고 하는데 네, 먼저 볼까요? 누가 제가- 그리신 거죠? 제가 그렸고요. 제가 그 어,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겸하고 어. 있어서 일단 박상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 아, 그래요? 박 부장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아니 제 느낌이 살아 있어요. 예. 이렇게 남자분들 그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예. 사진을 계속 봐야 되고 실제로 어. 지금 뵌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예, 실제로 예. 뵀는데 예. 훨씬 더 실물이 훨씬 나으시고요. 제 그림은 좀 다시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안내경 앵커님도 안나경? 단다님님도 네. 볼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그 오늘 네이비 옷을 입었다고 누구죠? 제가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까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까 특징이 좀 그러게. 과대 포장돼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아까는 해주셨잖아요. 귀만 이만했던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따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개인 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누가? 네. 뭐라고 써셨죠? 닉네임이 저는 척척학부생님. 학부생이라고 네. 썼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세 명이서 셋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네. 저희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시사토론 동아리 소카데미라는 동아리이고요. 저희 소카데미는 이름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사회학을 뜻하는 소시올로지랑 그리고 학술 학계를 뜻하는 아카데미를 저희 나름대로 합쳐서 예. 소카뎀이라고 지어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전공 강의 시간에 배우는 여러 분과 과목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이슈로 공부하고 또 앉아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예. 발로 뛰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 방청 오시기 전에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토론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엄청난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 네. JTBC 가기 전에 JTBC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서 어떤 얘기했는지 알려주세요. 예, 그건 꽈배기님께서. 꽈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학 각자 주제를 나눠서 맡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때도 길게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양한 주제들 다뤘습니다. 어떤 주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아, 네. 그때 동남아 훈방을 하실 때라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네. 그 주제를 제가 조사해서 네, 토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복 딱복님은 닉네임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딱딱한 복숭아랑 물렁한 복숭아 둘 다 좋아해서 아, 이렇게 그래요? 지었습니다. 예. 선배는 둘 중에 뭘 좋아하시나요? 복숭아요? 네, 물렁한 거 딱딱한 저는 거. 물렁한 거. 저도 물렁한 겁니다. 아, 물렁한 거 좋아.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볼까요? 네, 물렁한 게 오늘 오신 분들 대세네요. 너무 참여도가 높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네, 슈니님, 다로로님, 버들류님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는 이번 여름에 방송기자연합회라는 곳에서 주관한 저널리즘 스쿨에서 만난 동기들이고요. 오늘 사실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었는데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4명 모두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저널리즘 스쿨에서 당시 앵커님이셨던 오대영 앵커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던 게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오늘 친구는 그때 당시 자료까지 가져왔는데요. 예. 네, 앵커님 강연도 너무 인상 깊었고 평소 JTBC 뉴스를 너무 즐겨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오고 싶었습니다. 예. 오대영이 거 제가 퇴근 안 했으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책 들고 계신 분께서는 강연 때 어떤 내용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오대영 앵커님께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오대영 앵커님께서 팩트체크를 하려면은 5W와 1H를 항상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 5W는 5가지의 where, 어디, who, 이런 그런 뭐 이런 육하원칙이고요. 등등 나머지 4개의 네, W가 네. 있죠. 그리고 원 H는 how여가지고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대영 앵커님 보고 계신가요? 너무 뵙고 싶습니다.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저기 김 부장님, 저희 안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김 부장님, 여기 제작 부장인데요. 김 부장님, 오대영 부장 좀 연결을 혹시 가능하면 너무 뵙고 싶어요. 예. 준비를 혹시 퇴근을 해본다고. 하시면 뭐 전화라도 여기 안 하셨으면 뭐 예. 연락을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예. 좀만 기다려 볼게요. 또 한 분 남으셨죠? 한 팀. 네, 서장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에서 나왔는데요. 저 이제 2학번, 21학번, 20학번 이렇게 언니들이랑 같이 왔는데 저가 제일 막내거든요. 네. 2학번 제일 막내인데 이렇게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시켰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지원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더. 어떤- 자랑거리나. 저의 자랑거리요? 네, 아니. 언론홍보학과 친구 9분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학과에서 이렇게 JTBC 뉴스룸 방청할 분을 이렇게 모집 같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있었는데 네. 학과 방에서 이제 학생회장 오빠분이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너무 어떤 좋아요. 면이 제일 신기해요?
일단 그 위에서 보는데 여기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옆에서도 화면이 뜨잖아요. 네. 근데 이 곳과 이 곳이 같은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보는데도 여기는 뭔가 다르게 보는, 어쨌든 그 뉴스를 직접 보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다는 그런 네, 예. 알겠습니다. 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사실 이렇게 하다가 저 뉴스 진행하는 중에 옆에 모니터에는 또 TV에 나가는 송출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도 신기해요. 네, 저 뒤에 알겠습니다. 슈붕님도 같이 오신 거죠? 네. 그 닉네임 뜻을 한번 들어볼까요? 욕은 아니실 테고. 아, 저는 진짜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네. 어떤 닉네임을 할까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붕어빵을 먹으러 가자. 너는 팥붕이 좋냐, 슈붕이 좋냐? 난 슈붕이 좋다. 그럼 닉네임은 슈붕으로 하겠다. 잘 못 들었어요. 예. 해서 뭐라고? 슈붕으로 했어요. 슈크림이 좋냐? 크림. 슈크림 붕어빵. 배고프신가 봐요, 다들.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님도 저희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왜 이걸 했는지. 근데 아까 말씀 많이 마셔서 안 물어볼게요.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말을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예. 아니,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좋아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저희 드라마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닉네임이.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엔 그 형으로 태어나겠다라고 아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기업을 먹을 거니까요. 네, 형을 하시더라도. 아 동생이 먹는 거다. 네. 기업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드라마는 다음 생엔 JTBC. 다를 거예요. 네. 네, 좀 이따 한번 시작하면 보죠. 예. 드라마. 그리고 오대영 부장은 저기 그 연락이 왔거든요. 예, 슈니님. 근데 지금 일이 있어서 지금 이동 중이어서 네.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 9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올 수는 없고 저기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예. 박민규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나보기 전에 저 딱 한 분한테만 예. 여쭤보고 싶은데 명란적 코난님? 저 명탐정 코난 좋아하는데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닉네임이네요. 아, 오늘 좀 제가 예리한 질문들을 좀 많이 던져보려고 이제 예리한 척 하려고 이런 닉네임을 갖고 명란젓이 와봤습니다. 예리할까요? 명탐정 알겠습니다. 코난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민규 저 기자. 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명란젓 코난이면 예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명탐정 코난이 예리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네네, 하신 맞습니다.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명란젓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었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저희가 포르투갈전이 조금 뒤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포츠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박민규 기자가 저기 나와서 저희랑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가야 되나? 예, 박민규 기자 들어오실까요? 들어오면 됩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공을 저 칠판 끝에 축구공을 가지고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공을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예. 내려놓겠습니다. 박민규 기자는 JTBC 축구부에 이제 축구부 아주 축구를 잘하는 활동가기도 오. 하고요.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축구를. 예. 그리고 원래 밴드기도 하고 예. 그것도 얘기해도 돼? 내가? 하시죠. 예, 저 기타도 치고 뭐 그랬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자기 친구 있잖아. 제 친구요? 어. 아, 예, 연기하는 친구. 연기하는 친구. 예, 말씀하셔도 뭐.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아, 배우 김태리. 김태리 씨 김태리 씨. 절친이에요. 절친은 아니고 지인입니다. 지인 그냥 중에 절친으로 하나인데. 해. 예, 같이 연극을 했던 친구, 좋은 친구죠. 같이 연극을 했고 김태리 씨가 저번에 뉴스룸에 출연을 했을 때도 박민규 기자를 찾아서 야 뭐 서로 되게 친하게. 야 이랬어요. 요새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리 씨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축구 얘기 말고요. 축구 얘기하시죠. 더 그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면 일단 16강 가능성 박민규 기자가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고 이거는 그냥 박민규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 저희가 뭐 룰은 없어요. 잠시만요.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손 들고 바로 물어보시죠. 손 안 들고 물어봐도 돼요. 예, 마이크를 바로 드릴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16강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간단히만 설명드릴 텐데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고 뭐 찾기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일단 우리와 포르투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이 까만색으로 쓰는 것보다 잠시만요. 우리는 포르투갈을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변치가 않는 그냥 절대적인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고 우루과이 가나전이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겨도 16강에 못 갈 수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루과이를 우리가 응원을 좀 해야 됩니다. 우루과이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이렇게 잘 쓰는 예, 거예요? 제가 왼손잡이라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박주장님. 바꿔서 네. 여기서 적어드릴게요. 자, 우루과이를 응원해야 되는데 말씀하시지. 예. 우루과이를 응원해야 되는데 또 너무 응원해서 너무 우루과이가 잘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못 가요. 우리가 이기는 건 뭐 1대 0으로 이기나 2대 0으로 이기나 뭐 예를 들어 3대 1로 이기나 뭐 3대 0으로 이기나 다 좋아요. 다 상관없습니다. 이겨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루과이 가나에서 가나가 만약에 이겨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가 이겨주거나 이제 최소한 비겨라도 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뭐 1대 0으로 우루과이가 이긴다. 2대 0으로 우루과이가 이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0대 0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저도 뭐 오늘 하루 종일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제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헷갈립니다. 2점 차까지 이기는 건 괜찮아요. 우리도 우루과이도 승점 4점씩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골득실이 아니죠. 예, 골득실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우루과이보다는 한 점이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경우에 2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골득실이 같아지고 우리도 뭐 1대 0이나 이렇게 이겼을 경우에 이렇게 비교할게. 1대 0, 2대 0 났을 때 골득실은 같아지는데 다득점에서 우리가 이겨서 우루과이를 제치고 저 2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건 이제 0대 0이 됐을 때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겼을 텐데 이러면 우리가 4점을 포르투갈을 이겨서 확보를 하는 건 같은데 가나가 비겨버리면 가나도 4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가나가 우리보다 골득실이 앞서요. 그래서 예. 우리가 안전하게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한 점 차 정도로 이기거나 뭐 비길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점수를 더 크게 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간단히만 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오늘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후회 없이 좋은 결과를 펼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저쪽 맨 뒤에 누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어느 제작진이었어요. 네, 제작진이었고. 예. 오늘 다 경기 어디서 보실 거예요? 집에서 많이 보실 거죠. 자정에 시작하니까. 그러면 오늘 또 끝나고 12시니까 댁에 들어가셔서. 예. 재벌집들은 뭐 곳곳에 TV가 있으니까. 네. 예. 그 벤투 관련해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 다음 생에 태어나겠다는 분께서 벤투 감독이 퇴장당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고 사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거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네. 벤투 감독이 일단 벤치에는 못 앉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가나전 끝나고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축구 감독이 퇴장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경고나 이제 레드 구두로만 경고를 줬지 이렇게 퇴장을 시키는 경우는 규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는데 라커룸도 중요한 건 못 들어갑니다. 경기 전이나 하프타임에도 들어가서 선수들 뭐 사기도 좀 북돋아 주고 아니면 뭐 전술 지시를 디테일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못 한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점이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그래도 이 코칭 스태프들, 코치들, 수석 코치부터 해서 다 우리가 한 팀으로 월드컵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해도 정해진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뭐 선발 라인업까지 해서 벤투 감독이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제 문자나 뭐 카톡 같은 거 보내거나 아니면 무전기로 해서 저 뭐 어떻게 올라가고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전술 지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통신하면 안 된다라고 피파 규정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괜히 그랬다가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간혹 정치인들이 추적이 안 되는 텔레그램을 보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치들이 이렇게 문자 보다가 예. 포착이라도 되는 날에는 조금 더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코칭 스태프들 맞고 네. 수석 코치도 지금 벤투 감독하고는 10년 이상 호흡을 맞췄고 우리 대표팀 계속 지도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맞고 지금까지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다 해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퀴즈 드려도 될까요? 우리 기사를 열심히 아까 보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벤투 감독이 중계 방송으로 경기 보나요? 라고 슈니님께서 질문을 사전에 주셨는데 어디서 본다고 아까 온누리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오, 막내 아들님이 다 보셨구나. 제일 빨리 손을 드셨는데 어디였을까요? 네, VIP석에서 본다고 했었어요. VIP석이 경기장 어디 있다고 했죠? 저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 저 뒤에 분도 네, 손 한번 드셨는데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어디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VIP석에만 있다고 아, 톰보이님. 들어서. 예. VIP석이 어디 있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슈니님도 모르시는 거죠? 아세요? 뭔가 천장에 달려 있지 않을. 천장이요? 네, 천장에 약간 그 위쪽에 스타디움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을까. VIP석이면. 가장 근접했던 슈니님이 슈니님. 맞춰주셨는데 예. 저희 아까 상품 준다고 했는데 예. 한 장 드릴까 봐요. 그러시죠. 네. 보니까 저도 그 경기장을 못 가봤지만은 이따가 드릴게요. 가지고 예.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하나는 슈니님 드신다고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따 안당인 거가. 예, 저도 못 가봤지만 경기장 꼭대기에 VIP 룸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벤투 감독은 경기를 가장 좋은 자리에서 또 관전을 하면서 마음으로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하나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못 보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물어봤는데 호날두가 경기에 못 나오냐라고 예. 물었거든요. 지금 일단 얘기 나온 거는 호날두가 오늘 나올 확률은 반반이라고 포르투갈 예. 대표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또 호날두가 워낙에 요새 분위기가 뭐 소속팀을 이제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사실상 방출이 되고 이제 뭐 사우디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언론의 이제 질문들도 팀 동료들한테 호날두 어때요? 호날두랑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 좀 해치는 게 아니냐, 나와주면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냐 싶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로 나올지는. 호날두가 안 나오면 이렇게 때도 자석이 아니구나 이거 자석. 예. 제가 동의로 그냥. 예. 서장님. 네, 질문. 질문인데 혹시 포르투갈전 몇 대 몇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제일 어려운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니 저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 같이 얘기하셔도 되고. 같이 저는 사실 스포츠 제가 물귀신처럼 몰라서요. 저는 20년 전이랑 똑같이 1대0으로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0. 저는 조금 더 기대를 애국심을 더 뿜뿜해서 네. 한 3대1 정도로는 이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볼 수 있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카타르 현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현지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선수들 마음가짐이나 전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나 일단 저는 3대1에 걸어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축구에서 불가능은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은 둥그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뭐 일본이 스페인을 뭐 2대1로 이길 줄은 아무도 또 예상을 못했던 결과고 애국심 조금 한 스푼 해서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또 있으신가 봐요. 댓글에 지금 유튜브 댓글에 5대0도 나왔다고 합니다. 5대0 부장이 아니고 5대0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그거 자꾸 하세요. 그게 좋아요. 예, 국민요정 최윤정 폴 에버입니다. 예, 봤습니다. 궁금했던 국민요정 최윤정 포에버 발언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앞에선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포츠 관련된 기자분들이나 좀 관련된 이 사내 분들 전체에 이긴다는 데다 비율이 몇 정도 나오나요? 사실 뒤에 백스테이지는 비율까지 어떻게 나오나요? 예? 어떻게 나오나요? 저 사실 스포츠 잘 몰라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반보단 좀 많으니까 3분의 2 정도가 그래도 이기다라고 애국심으로 말하지 않을까는 했는데 또 기자분이시니까 더 냉철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배당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좀. 그래서 저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예. 뭐 승리를 바라는 거야 사실 뭐 네. 전 국민이 뭐 축구 팬들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조금씩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미 포르투갈은 이미 2승을 했고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나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주전 선수들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조금 긍정적인 해석들은 좀 붙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호날두 출전 가능성 뭐 반반이라 그랬고 사실상의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중원 사령관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나 후뱅 디아스 선수 같은 경우들도 경고를 하나씩 받았거든요. 근데 경고가 2장이 누적되면 그 다음 토너먼트 경기에 못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고받은 선수들도 주축 중에 한 4-5명 정도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주축에 특히 이제 어쨌든 오늘은 골을 넣고 이겨야 되는 경기인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주축 페레이라 선수나 수비 라인에서 보면 페레이라나 멘데스 선수 같은 경우 부상으로 좀 빠져 있어서 그 자리를 좀 대체할 게 아마 축구 팬들은 잘 아실 이 페페라는 이제 40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접어든 이 노장 선수인데 이 페페 선수가 굉장히 성격적으로 조금 흠결을 많이 그동안 보여줬어요. 월드컵에서도 박치기 했다가 퇴장당한 적도 있고 유럽 축구를 보면 뭐 상대 선수 발차기 했다가 또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나올 수 있는 구멍들 좀 더 공략을 하면 승리 가능성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스포츠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10%, 20% 확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0%, 20% 확률이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면 5번 중에 한 번인데 우리가 5번 중에 한 번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하느냐, 우리 선수단도 하느냐에 따라서 20%가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10%도 똑같으니까 사실 축구의 묘미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공이 둥글어서 웬만하면은 실력대로 다 가진 않는다. 예. 다들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시니까 제가 갑자기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네요. 예. 보면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이제 2002년에 조별 예선 역시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 만나서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카타르에 가 있는 대표팀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때도 2002년에도 생각이 아마 나시는 분들 있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을 텐데 굉장히 포르투갈 선수들이 경기가 안 되니까 막 흥분하고 반칙하고 하다가 퇴장을 2명이나 당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좀 약점들을 어떤 성격적인 아니면 스타일적인 약점들을 좀 공략하면 충분히 한 골, 2골 이렇게 넣어서 좀 승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명란젓 코나님이시네요. 예, 명란젓 아, 코나님이 저는 코난처럼은 아니고 명란젓처럼 예리한 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K리그 득점왕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엄청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만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조규성 선수가 한국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럽에서 좀 조규성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탐내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조규성 선수는 사실은 K리그를 좋아하고 챙겨보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17골로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고 준우승을 차지한 전북 현대 소속 10번을 달고 뛰는 최전방 공격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슈팅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가나전에서는 헤더로만 2골을 넣었는데 사실 리그에서 넣은 골을 보면은 헤더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17골 넣었는데 그중에 제 기억엔 한 뭐 3분의 1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또 특이한 점이 17 중에 13골을 군인 신분으로 기록을 했어요. 김천 상무라는 팀에서 뛰다가 이제 이 김천이라는 팀은 뭐 상무 축구단이 2년 동안 뭐 1년 반 동안 군복무하고 이제 나오면 또 원소속 팀으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7 중에 13골을 김천에서 기록을 하고 9월에 제대하면서 전북으로 다시 돌아와서 4골을 더 추가해서 득점왕에 오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국방부가 어느 정도 좀 탄생에 기여를 한 월드컵 스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규성 선수는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키가 크고 몸이 아주 좋고 이런 선수는 아니었다 그러거든요. 뭐 수비수부터 해서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뭐 다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 몇 시즌 동안에는 몸을 많이 불려서 벌크업을 해서 이제 어떤 최전방의 공격수로서의 몸싸움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장착을 한
뭐 정말 포지션별로 다 경험해서 전술적 이해도도 높고 활동량도 이렇게 크고 무거운 선수치고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한 경기에 11kg나 뛰었잖아요. 지난 가나전에 황인범 선수 다음이었는데 그만큼 아주 다방면으로 재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기량이 이번 월드컵에서 완전히 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뭐 유럽 스카우터들은 더 군침을 흘리고 쳐다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내가 이거 질문 안 하고 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네, 주진님. 예. 저는 그 벤투 감독님께서 그 계속해서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포르투갈 전에서는 좀 어떤 라인업이랑 어떤 전술을 가져가면 좀 승리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당황했어. 네, 또 벤투 감독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굉장히 경기력이 1, 2차전이 좋았고, 근데도 아쉬웠던 것은 이제 유효 슈팅 수가 사실 가나전 후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크로스도 많았는데 크로스 성공률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크로스 성공률도 올리고, 지금 황희찬 선수가 계속 2경기 못 나오고 햄스트링 부상이 회복이 완전히 안 돼서 뭐 가나전 끝나고는 팀의 보탬이 본인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울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전력 질주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훈련을 며칠 동안 소화를 했다고 하니까 좀 돌파력과 슈팅력에서 좀 더 힘을 많이 보태줄 수 있는 황희찬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라도 좀 나와서 손흥민 선수랑 호흡을 맞춰주고, 또 뭐 이재성 선수라든가 그 우루과이전에서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까지 같이 좀 공격 라인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 준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 박민규 선수. 제가 너무 박민규 기자 너무 잘 알죠? 설명은 너무 열심히 설명도 했는데 잘하고. 이거 판단은 맞아요.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경제 뭐 부동산 이런 걸 할 텐데 그때도 박민규 기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예. 다음 주에는 고정으로? 뭐 전당대회를 할 텐데 그때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얘기는 여기까지 봤고요. 네. 질문은 다 이렇게 스포츠 월드컵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다고,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내가 뉴스룸 스튜디오에 와서 요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뭐 짧게 혹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오늘은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버들류님 여기 동기 먹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과 훨씬 젊어 보이시긴 하는데 예. 한마디 딱 뭐 소감이든 한마디만 딱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이 이제 방송 기자이면서도 예. 현장감 있는 앵커가 제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하다 보면 여유로운 시간이 남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앵커의 재량으로 한 5분 정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제 5분 정도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 아까 중간 말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뉴스 이제 어떤 한 말을 5분 정도 예. 더 시간을 끌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생각을 해야 그거 되잖아요. 박성태가 제일 잘하시는 거죠. 네, 특보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혹시 꿀팁이라든지가 궁금합니다. 말을 길게 하는 법.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특보 상황에 나온 게 북핵 문제나 아니면 어떤 재난이나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북핵 문제다 그러면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패널이 있어요. 혼자 얘기는 5분을 못 해요. 그럼 시청자들이 지려서 못 보니까. 예를 들어 그림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현장 그림, 북핵이다 미사일 발사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 정원 지금 보고 그 역사 같은 거를 뭐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7차 핵실험이라고 그러면 6차까지는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패널이 전문 패널이 나오면 그분한테 그런 의미를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애드립으로 해서 정해진 질문들은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 같은 걸 준비해서 가고,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거 가지고 그냥 하고.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많이 버벅거려요. 왜냐면 잘 읽지를 못해서 대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게 저는 시청자들이 볼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맞아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말할 때 되게 정자세로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걸 잘 못해서 지금도 지금 3분 시간 끌었다고 혼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텐데 저희 다음 주에도 방청객분들과 함께하는 뉴스룸 뒤 이어지니까요. 홈페이지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방청하면 선물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박민규 기자가 네.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장인데 아까 슈니님
네. 말고 한 분을 더. 네. 아, 열심히 참여해 주시죠. 예, 저는 저 왼쪽 제 기준으로 왼쪽 맨 뒤에 계신 아까 조규성 선수 질문하신 예. 예, 그 닉네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명란젓 코난님이에요. 명란젓 코난님이시구나. 예. 근데 아까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 때는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호명하니까 뭐 네. 저한테 계속 눈빛을 엄청 보내셨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월은 북핵 미사일 말고 좀 조규성 선수 사진이나 이런 걸 하고 제가 사진 잠깐 찍고 뭐 추억이잖아요.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규 기자 진짜 잘하죠? 아유, 부랴부랴 제가 벼락치기를. 아, 예.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붙어있지가 않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계단을 조심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계단 넘어지려고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